자, 무후가 미등기 건물을 샀어요. 무후가 미등기 건물 샀으니까 이거 인도만 받았지. 이전 등기는 못했겠죠? 이전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습니다.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무슨 포괄적인 법률상의 지위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권은 있다 이런 말을 써요. 또 그죠? 약간 비슷한데 아무튼 소유권의 준하는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사도 통행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또 공원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무슨 배타적인 물권 같은 거 인정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옆에 공원 있으면 그냥 좋아하지 무슨 권리를 그죠?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 침해당했어요. 그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이전하면 같이 이전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판단해 보세요. A 소유 땅입니다. B가 남의 땅을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바로 소유권이 침해당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A가 이 땅을 C한테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만 했어요. 자,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어차피 이 땅은 C, 당신이 취득할 땅이니까 요 소송을 당신이 넘겨받아서 진행시키세요. 라고 이 소송의 원고를 A에서 C로 바꿉니다. 이 소송의 원고가 누굽니까? A잖아요. 근데 C로 바꾸어요. 자, 소송 당사자인 원고를 바꾸어서 이자가 이 소송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것만 이 소유권과 분리시켜서 이 사람에게 따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만 양도는 안 돼요. 그죠? 또, 자, 이전 등기 했습니다. 자, 이전 등기 했어요. 이전 등기 했으면 소유권 이쪽에 넘어갔잖아요. 이쪽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 둘이 합의합니다. 이 소송은 어차피 A가 제기한 거니까, 맞아, 당신이 끝내라고. 이 소송은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당신이 끝내라고 둘이 합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 계속 이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다? 안 돼요. 소유권 넘어갔으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자, 소유권 넘어갔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제기할 소송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행시킬 소송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물권을 따라서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물권적 청구권만 전 물권자에게 특별한 약정으로 유보해 놓을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 물권 세 가지.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저 물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선배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요. 물권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그래야 선배 청구권이 생겨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자, 아까 A 소유 부동산 B가 샀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적 맞죠? 채권적이니까 원래 10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러나 이자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 소멸시효 진행 안 해요. 또 이자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고 이자에게 인도해도 이거 소멸시효 진행 안 해요. 자,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서 타에 처분해서 인도했을 때에도 이 권리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까 나왔던 거 인도받은 매수인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물권적으로 이제 바뀐 겁니까? 자, 인도받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물권적입니까?
물권적은 아니에요. 여전히 채권적입니다. 그죠? 자신 다만 이 권리에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그랬지. 물권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진정명의 회복, 이걸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하고 그 본질은 같은 겁니다.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버리면 진정 이거 돼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물권적, 채권적입니다. 물론 뭐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한 설정 등기 청구권, 이것도 물권적, 채권적. 그러나 법정 저당권자, 이 사람의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는 이거는 물권적. 이거는 이미 법정 저당권 생겨났으니까 생겨난 저당권에서 여기서 나온 거니까 물권적,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 특약부로 팔았을 때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하면서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물권적, 채권적, 바로 환매 특약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10년 소멸시효 걸린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요 소멸시효는 환매권 행사 기간 안에 하는 게 아닙니다. 환매권 행사에서 요거 발생한 그때부터 따로 10년 소멸시효 걸린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 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합니다. 다시 주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을 때 현소유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이거는 물권적. 전소유자 이거는 채권적, 그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해제, 취소, 합의 해제에 따른 그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 물권적, 이미 복귀된 소유권에서 나온 겁니다. 물권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 이중 보전 등기. 자, 250번지 땅에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부가 2개 나와요. 등기부가 원래 1개 나오잖아요. 근데 등기부가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는데 둘 다 A가 개설한 등기부입니다. 보존등기 명의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A가 개설한 등기부이면 이게 먼저 한 등기고 이게 뒤에 한 등기라면 선등기 이게 언제나 유효입니다.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 맞습니까?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 그런데 같은 땅에 등기부를 떼니까 등기부가 2개 나오는데 여기 먼저 개설한 등기부고 여기 그 뒤에 개설한 등기부인데, 근데 이거는 A가 보존등기한 거고 이거는 B가 보존등기한 겁니다. 보존등기 명의자가 달라요. 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 이때 후등기는 언제나 무효입니까? 아니고 선등기가 이게 원인 무효 원인 무효 아니면 말입니다. 아니면 후등기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언제나 무효. 이때 실체관계 부합해도, 그죠? 실체 부합 여부하고 안 따져요.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 앞에 등기가 원인 무효 아니면, 그죠? 원래 앞에 등기가 원인 무효고 이게 후등기가 실체 부합하면 그러면 후등기가 유효입니다. 맞습니까? 이 선등기가 원인 무효 아니면 그러면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때 후등기 명의자가 이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다면,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러면 이 후등기는 이제는 실체 부합하니까 유효다. 또 후등기 명의자가 이 사람이 이 땅을 점유 취득쇼를 완성했다면 이제 이 등기는 실체 부합하니까 이제는 이 등기가 유효다. 자, 이 경우도 다 무효래요. 자, 원시 취득했다고 해서 이 등기 자체가 유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 두 번째 줄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그게 원인 무효 아니면 뒤에 된 보존등기는
같은 줄 끝에 실제 관계 부합해도 무효입니다. 이때 니은 보시면 니은 그 두 번째 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행 보존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다. 그 다음에 또 디귿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후행 보존등기는 여전히 무효다. 자, 그 말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A표 페이지 걸로 4번입니다. 자, 등기 절차에 무슨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부합하면 원래 유효입니다. 그죠? 맞죠? 실제 부합하면 원래 유효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자,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같은 줄 끝에 위조 서류에 의해서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래요. 자, 이 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서류가 위조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매매 계약서가 지금 위조되었다 이 말입니까? 매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세 번째 줄에 다시 적법하게 매수했다 이 말은 매매 계약서가 위조된 거 아니지, 그죠? 자, 등기 원인 서면 이게 위조된 거 아니에요.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가 위조된 겁니다. 이해돼요?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위조된 거예요. 매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적법하게 매수했다 이런 말은 안 하지,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매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그러면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요거는 적법하게 매수는 했는데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가 위조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사문서 위조, 또 공문서 위조 이런 걸로 처분은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이해하시죠? 위조했다는 말 이걸 다른 부분 또 나와요. 자, 그 위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매수는 분명히 한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위법한 경정등기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같은 줄 끝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러면 유효래요. 자, 경정등기는 뭐 언제 하는지는 공시법에 공부했죠. 저 경정등기 요걸 위법하게 맞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실체 부합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유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뭐 시험에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몇 가지만 뭐 웬만한 건 이제 웬만큼 했으니까 웬만큼 안 했어요? 자, 갑 소유 부동산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고 이자액으로 이전 등기 안 한 상태로 이자가 다시 병한테 전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자가 중간 등기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면 바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합의 안 했다면 중간자의 이전 등기 청구를 대비 행사합니다. 맞습니까? 중간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자가 대비 행사해요. 자, 이제 중간 등기 생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갑하고 병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뜻한다. OX. X. 그죠? 중간 등기 생략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갑하고 병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갑하고 을간의 계약서, 그 다음에 을과 병간의 계약,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 어때요?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래서 중간자 이 사람의 이전 등기 전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중간 등기 생략 합의해놓고도 중간자가 병에게 말고 나에게로 이전 등기하라 청구해도 이 사람은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또 중간 등기 생략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 채권이 이게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이자가 대금 안 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합의에 따른 이전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후라도 이 두 당사자는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해도 괜찮아요. 인상된 매매 대금을 이자가 못 받으면 여전히 갑은 병한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중간등기 상량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종 매수인의 중간자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해놓고도 이자가 그럼 바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자에게로 이전등기 청구하라 이렇게 대입해도 괜찮아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잘 보세요. 중간등기 생략한다 라고 3자 합의했어요. 합의했는데 이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합의 해제해버렸습니다. 어때요? 합의 해제해버렸습니다. 물론 자 중간등기 상략 합의했는데 이자가 갑에게 대금 지급 안 해서 채무 불행해서 갑이 해지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문제없는 겁니다. 그죠? 이자가 채무 불행해서 이자가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전등기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아예. 근데 합의 해제도 괜찮은가?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 해제도 괜찮은가? 원래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 해제하거나 말거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식입니다. 자기들 계약 합의 해제하거나 말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컨대 중간등기 생략 합의했다고 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의 처분권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 계약을 합의 해제도 괜찮아요. 자, 합의 해제하고 이 사람한테 이전등기 못 해주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중간등기 생략 합의해놓고도 이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 괜찮습니다. 합의 해제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갑이 을이 병한테 이쪽에 이전등기 안 한 상태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에게서 병에게로 바로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바로 이전등기 되었을 때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없었습니다. 합의가 없었어요. 합의 없는 상태에서 자 미합의를 할게요. 합의 없이 바로 이전등기 병함으로 되었어요. 이때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유효. 이 계약과 이 계약이 있는 한 말입니다. 이거는 실제 부합해요.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설사 중간등기 생략 합의하에 이전등기 했다 하더라도 아까 나왔죠. 무효입니다. 합의하고 해도 이건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거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소유 부동산 을이 사기로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걸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 줬습니다. 해줬으면 이 병은 바로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 자, 바로 이전 등기 청구해버리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전 등기 돼버리면 중간 등기가 생략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직접 안 된대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이 양도에 대한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대요. 자, 동의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간 등기를 생략한다. 라고 이자가 합의해준 거 맞죠? 이걸 이쪽에 양도한 것은 그럼 중간 등기 생략한다고 이것도 합의된 거고, 그러면 결국 3자 합의가 다 된 거죠. 그죠? 자, 동의가 있어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중간자가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쪽에 양도하고 양도했다는 사실을 이쪽에 통지해 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간 등기 생략한다라고 3자 합의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전 등기 청구는 못 한답니다. 최초 매도인이 이 양도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210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 기억 보시면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갑과 을 그리고 을과 병 간의 계약이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채무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이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됐죠?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니은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갑은 그 병명의로의 이전 등기의 의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죠? 그 다음에 F배지 니은의 A 보시면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갑, 을 그리고 을, 병 간의 계약이 있는 한,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병의 등기는 실질 부합한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두 번째 줄 합의하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라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갑 소유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을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대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자, 214페이지 214페이지 제일 밑에 추정력. 자, 추정력 요거 시험에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추정력. 자, 오른쪽 페이지에 추정력의 범위에서 기억의 절차의 적법 추정.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된 걸로 추정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농지라면 농지증 발급받은 걸로 추정돼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허가받고 이전 등기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자, 등기부에 갑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순위번호 1번, 2번, 3번. 자, 현 등기 명의자가 서머레입니다. 전 등기 명의자가 서머레이고 현 등기 명의자가 라지아입니다. 이게 자식이고 아버지입니다. 자식이고 아버지고. 그것도 말이죠. 또 정여가 되어 있습니다. 정여. 자식이 미성년인 자식이 아버지한테 정여한 걸로 나와요. 자, 미성년인 자식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아버지한테 정여한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좀 위험하죠, 그죠? 좀 위험해요. 이런 것은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둘이 직접 계약 못해요. 이런 경우는 얘를 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 대리, 법원을 통해서 선임해가지고 이자가 애를 대리해 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법원에서 선임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얘를 대리해서 이 계약을 해줘야 그래야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 자,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된 걸로 추정될까 안 될까요?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전 등기된 걸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일단 등기되었으니까 이런 특별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기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밑에 B분 보시면 전 등기 명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증권자에게 정여하는 행위가 이해 상반 행위라 하더라도 증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일단 된 이상 그 이전 등기에 관해서 필요한 절차 이걸 적법하게 다 거친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도 문장을 약간 삐뚤어서 틀린 문장으로 만들 수 충분히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해 상반 행위 나면 그러면 절차의 적법 추정은 일단 배제된다. 이렇게 나면 X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고 뒷페이지에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입니다. 자, 등기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남편이고 여기는 처입니다. 그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가 남편에게서 매수한 걸로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되죠, 그죠? 이 아내가 남편에게서 매수한 걸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처는 말이죠.
내가 매수한 거다 라고 입증할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말이죠. 나는 사실은 판 게 아니었고 와이프한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등기를 이전해달라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명의신탁이 맞다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자,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죠, 그죠? 그럼 언제든지 신탁약정 해지하고 다시 등기 찾아갈 수 있죠. 이전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에서 말이죠. 나는 명의신탁 받은 거 아니다. 나는 매수한 거다. 라고 증명하는가? 아니면 이쪽에서 나는 명의신탁 한 것이었다. 라고 입증하는가? 그죠? 그죠? 이 사람은 일단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등기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의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나는 매매한 게 아니었다. 나는 명의신탁 한 것이었다. 라고 입증 못하면은 이 등기 말씀 못 시켜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A 보시면 등기부상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줄 끝에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해서 등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 신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이 말 이해했죠? 그 다음에 B번에, 자, B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등기 원인이 이렇게, 자, 여기는 A, 여기는 B,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나는 판 적 없다면서 이 등기는 무효, 이러면서 그 등기 말소하라, 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 B는 나는 매수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 대물 변제로 받은 것이었다. 대물 변제로 받은 것이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등기 부상의 원인과 다른 소유권 취득 원인을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의 소유자 추정은, B의 소유권 추정은 일단 깨진 거다. 어때요? 안 깨진 겁니다. 안 깨진 거예요. 자, 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쪽에서 이 등기가 왜 무효인가를 입증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자기 등기가 왜 유효인가 입증할 책임 없어요. 등기부상의 원인과 다른 취득 원인을 주장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곧 소유자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부가 인정 안 해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추정이 곧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번복 안 돼요.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자, 그래, 내가, 자,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매수한 거다. 바로 이 매매 계약서다. 자, 이 매매 계약서다. 라고 계약서를 정부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정부로 제출한 그 매매 계약서가 이게 위조된 걸로 판명돼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요거 말고 또 다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받을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그 주장한 계약서가 이게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돼 버리면 이때는 추정은 번복돼 버립니다. 추정이 깨져버려요. 이 두 개 좀 비교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등기부상의 원인과 다른 원인을 주장했다고 해서 또 그게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주장한 계약서가 이게 진정치 않은 걸로 증명돼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 추정이 깨져버립니다. 다른 또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 안 해줘요. 그래서 B의 세 번째 줄.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저 모습이죠. 등기 원인 행위의 모습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또는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C번에 다만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그 주장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돼 버리면 이때는 추정력이 번복되어 버리고 또 다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있을 걸로 추정되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 리얼. 자, 이렇게 이제 등기부상에 나오는데 A가 그 등기는 무효다. 나는 판 적 없다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등기를 말소하라 라고 소가 제기되었고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B는 말이죠. 사실은 전등기 명의자 A가 아니고 C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은 걸로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전은 분명히 판 적 없어요. 이전 등기 해준 적 없습니다. 제3자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은 걸로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유자 추정은 이제 깨졌다. 깨졌다. 그래도 안 깨졌다. 깨졌다 안 깨졌다? 자, 제3자가 이 처분 행위에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대리인이었던 걸로 추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사람에게 나는 대리권 준 적 없다고 입증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제3자가 이 처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라고 A가 입증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 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의자의 직접적인 처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제3자가 그 처분 행위에 개입된 경우라도 전 등기 명의자가 그자가 그 제3자에게는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라든가 또는 그 제3자가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다 위조했다 는 등의 무효 사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시험에는 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받는데 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전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도 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자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이 추정력은 원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권리 변동의 당사자죠, 그죠? 당사자 간에도 이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줄 끝에 보시면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5번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자, 부정되는 경우. 자, 그 전에 말씀드린 건데, 자, 보전 등기에 추정력 있다 이렇게 나오면 O 할래요, X 할래요? 보전 등기에 추정력 있다 이렇게 나오면 O, 그죠? 있습니다. 다만 보존 사실. 예컨대 건물이면 신축했을 거라고 추정받겠죠. 또는 미등기 토지였다면 사정받았을 거라고. 자, 건물이면 신축했을 거라고. 또는 당초 미등기 토지였다면 사정받았을 거라고. 이런 게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승계 취득한 사실, 이전받은 사실 말입니다. 자, 승계받은 사실. 예컨대 매수했을 거라고. 또는 뭐 정리받았을 거라고. 이런 거는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A가 이 땅에 보존등기 명의자입니다. 보존등기 명의자인데 당초 B라는 사람이 사정받은 걸로 이게 다 판명 났습니다. 이자가 최초로 소유권 행정관서로부터 최초로 소유권 인정받은 자, 사정받은 자로 일단 판명 나버리면 이 보존등기는 추정이 깨진 거예요. 맞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 A 쪽에서는 그러나 B가 나한테 판 것이었다. 내가 매수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보존등기로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만약에 증명 못하면 이건 무효예요. 맞습니까? 자, 다시 보존등기로 권리 이전받은 사실. 이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보존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된다. 그죠? 증명 못하면 이 등기는 무효예요. 자, 눈들이 다 그불그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첫 줄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사실, 즉 건물이면 신축, 토지, 매립, 사정 등만이 추정되고 권리 이전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갑이 Y 토지에
보존등기 명의자이어도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의린 것으로 밝혀진 경우 N은 자 갑의 소유권 추정은 번복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매수했다는 등의 소유권 성격 취득 사실을 스스로 입증 못하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 자 이 등기 원인 일자보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등기 접수 일자보다 이 사람의 사망 일자가 더 빨라요. 자, 그러니까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의 소유자 추정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만 보세요. 이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이 등기 원인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있었다. 자, 매매는 그 전에 이미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것이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추정돼요. 이제. 그죠? 또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등기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죽었다. 어때요? 그러면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때는 소유자 추정이 됩니다. 한 번 더 원칙적으로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면 그러면 추정을 받아요. 자, 그래서 B번에 사망자로부터의 이전 등기는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등기 원인, 즉 매매 계약은 이미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밑에 줄 끝에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라든가 또는 등기 신청은 이미 접수되었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본인이 죽었다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러면 등기의 추진력이 인정이 됩니다. 가등기는 다 하실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힘들어 죽겠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